이번 시간에 10장 직업윤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 또한 상중하로 구분될 수가 있게 되는데,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준수되어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있죠. 조직윤리가 있고 개인윤리가 있게 되는데, 조직 내에서 근로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켜야 될 윤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를 지키는 정도,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되어질 수 있게 되겠죠. 이에 따라 하위 능력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하위 능력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윤리가 되겠고, 조직 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공동체 윤리가 기본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를 가지고 직업 윤리를 이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내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 난해한 부분들은 없지만 어떠한 전문가에 의거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전될 수 있는가라는 지식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1번, 다음 중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내 고충 처리 기관을 설치, 이 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상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즉 성별 구별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성별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별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주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차별적인 성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집에 아이가 있지 않나? 그럼 일찍 퇴근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일찍 퇴근해 라고는 부분들은 성희롱이 아니죠. 성적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3번이 돼요. 2번, 고객 접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건데, 고객과 서비스 요원 사이에 15초간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정장을 입죠. 왜? 여러분들에게 존중을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 갔는데 서비스 요원이 지저분하게 있거나 프리하게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느낌을 받지는 못할 수 있겠지요. 제품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보면, 1번,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수초 동안의 짧은 순간을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의 순간이라고 한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문장의 오류가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수초 동안 걸립니까? 들어가자마자 구매하고 가격 주는데 수초입니까? 아니죠. 매장에 들어서 구매가 아니라 15초 동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고 이 단정함을 보는 그 짧은 순간도 서비스로 하나의 그런 요원이잖아. 제공하기 위한 요원이니까 서비스로 인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 기술된 겁니다. 3번, 다음 보기에서 직업에 대한 바른 설명으로 묶은 것은, 직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 자신의 능력에 관련된 일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에 따른 일정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바른 설명을 보면, 기억,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한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맞는 표현이죠. 장기적으로 일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직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발전 기여하면 됩니다. 직업은 자기 의사에 따라 성인이 하는 일이고, 직업을 통해 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옷, 취미활동, 아르바이트, 강제노동 등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노동, 취미활동, 아르바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다음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다음 상황을 보고 직장에서의 근면한 생활을 하는 사원의 행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박 대리는 패션에 관심이 많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원인데 점심시간에 백화점 세일에 갔다 온 것을 친구에게 전화로 자랑하고 있다. 오늘 땡 잡았어. 여름 의류용품을 50%에 구입했어. 실제로 땡 잡았어. 이건 뭐 실제로 표현하는 친구 간의 대화죠. 뭐 순화되게 되면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너는 혼자만 일하니? 대충 일해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니? 역시 큰 회사를 다녀야 짬을 내기 쉽다니까. 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1번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 즉 출퇴근 시간 엄수해야 되고 사무실 내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 어떤 기업에서는 메신저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3번 야근을 하기 위해 주어진 일을 적절히 배분한다.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이 문항은 잘못됐죠. 애초에 그 행위적인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야근을 의도하고 있잖아요. 야근을 의도해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동과 관련도 없는 내용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한 생활과 관련된 그 해당 내용과 매칭을 시켜야 되고 해당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해당 문항이 되는 것이죠. 5번 근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음 두 종류의 근면과 관련된 것을 보기의 내용과 올바르게 연결한 항목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은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요된 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면을 강요받았다라는 것이죠. B는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 이것은 노력하는 근면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한 것, 기억, 가난했을 때 논밭이나 작업장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기계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 이것은 강요된 것이죠. 상황의 제한에 의해 행위적인 부분이 수반되니까. 니은 상사의 명령에 의해 하는 일, 강요된 근면이죠. A입니다. 디귿 회사 내 진급 시험을 위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일, 자진해서 외국어 공부하고 있네요. B예요. 리얼 세일즈맨이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 스스로 노력하고 있네요. B예요. 따라서 1번이 제대로 묶인 답이 되겠죠. 6번 전략기획부 김 과장은 일에 집중을 하면 성과가 높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도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팀 분위기도 해친다. 김 과장은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자세가 부족한가? 부지런히 일을 안 하고 있네요. 근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한다, 힘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직장 생활에서 근면한 태도가 부족하다. 이것이 명확한 자세가 되겠죠. 이 내용의 행위가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는 것이 근면 성실의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면하고 성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성실은 마음가짐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뒀다면 근면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로부터 나오게 되는 부지런한 일함, 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성실하다고 표현을 하죠. 1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다음은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상황을 보고 직장 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김 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석팀장인 김 과장님은 맡은 업무보다 늘 재테크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주식 투자한 회사 상황을 우리 회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로 주가를 살피더니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를 쳤나 봅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 못하고 밖에서 담배만 피웁니다. 김 과장이 이제 저 잘못된 업무 시간에 다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3번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죠. 내가 수행된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직업윤리에 어긋나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거짓 없이
정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성실인데 거짓됐잖아요. 왜 거짓됐느냐? 업무를 조직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개인 용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8번 다음 서비스란 영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서비스에서 S는 스마일 앤 스피드입니다. 서비스는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니은의 E는 이모션이죠. 서비스는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R은 고객을 존중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V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I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임프레션이 긍정적 임프레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읍 커터시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E는 고객에게 탁월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서비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A, B, C, D, E, F, G를 연결하면 됩니다. 기억은 C가 되겠고요. 니은은 감동이니까 E가 되고 D는 디귿은 D가 되겠죠. 존중이니까. 그리고 리얼은 가치니까 F가 되겠죠. 그리고 미음은 좋은 이미지니까 G가 되고 비읍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니까 B가 되겠죠. 그리고 시옷, E는 탁월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다음 문장을 읽고 전략기획부 김 과장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략기획부 김 과장은 일을 벌이기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자신이 맡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회피하려고 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김 과장이 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업윤례에서 협력체제라는 것이 있죠. 이 협력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김 과장은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과장에게 필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양성을 시켜야 되느냐? 나로부터 왔다는 책임 의식을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협력 체계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읽고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준법 의식 수준을 유추해 본 내용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준법 의식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죠. 그 법을 만든 것은 공동체고 그 공동체의 의식 내에 준법 의식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준법 의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리고 생활 자세가 준법 의식이죠. 사례 1. 한국은 국제경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가 등록이 돼서 사고 발생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꾸준히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사례 1이고요. 사례 2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15,906명에 달했는데 평균 자살률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경제적 이유와 가정불화, 우울증 등이 대표적인 이유지만 최근 성적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자살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법의식 수준을 이제 유추해 본 내용이죠. 그러면 보면 1번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살률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다. 가장 많은 나라라고 그랬죠. 사례 1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라고 했으니 1위죠.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도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교통사고의 경우 과속이나 신호 위반보다는
등록 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많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등록이 많다기보다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의해서 사고가 많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3번이 가장 거리가 멀겠네요. 11번,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고 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료끼리 서로 협조, 존중하며 서로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다음 중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직장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좋게 하는 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1번, 상급자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예를 지키지만 동료, 하급자, 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일명 남용이라 하죠. 2번, 회사 단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 부서별 회식에서 술을 권하는데 사양하는 행위. 이 술을 권할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직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조직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것은 술 마셔 라고 하는 강요의 행위가 나쁘게 하는 것이지 이 사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들이다. 이 중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다른 문항들은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는데 3번 보시면 최 대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 잘하기로 유명한 남직원이다. 그는 동료 여직원인 정 씨에게 오늘은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정 씨는 파란색을 입으면 대단히 잘 어울린단 말이야 하고 말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옷 잘 어울리는데 라는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성별적인 그런 성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는 사회적인 수용 범위 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포함이 되게 된다면 오늘 좀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단정하게 좋은데 라는 표현도 못한다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13번, 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힘이 강한 소매상이 힘이 약한 납품 업체에게 구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평등성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향력이라고 표현하죠. 원서에서는 파워게임이라는 단어, 영향력을 물론 이제 다른 영어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파워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힘을 더 갖고 있느냐, 그에 따라 영향력을 누가 더 발휘할 수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한 소매상,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가 납품 받을 때 이 가격보다 더 낮춰 라고 강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거래 평등성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2번, 납득할 만한 거래 상대방의 설명 등 쌍방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분배적 공정성이 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분배적인 공정성도 있습니다만 절차적인 공정성도 있어요. 이 절차상의 공정성, 분배적인 공정성의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하고 다른 것과 타인과 혹은 다른 자신과 혹은 조직 내에서의 평가와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관련된 요인들을 투입하고 그거에 의해서 산출이 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봉과 나의 연봉처럼 비교해서 공정하지 않은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때 과정상을 보고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절차,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분배적인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면은 결과를 의미하는 게 아닌 과정이죠. 따라서 분배적 공정성이 아닌 절차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틀렸죠?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기업에서 요구되는 유통윤리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액, 회수, 종류 등에 대한 뇌물 방지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소매상이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신제품 입점비, 진열 비용은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으나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지닐 수 있지요. 3번 할인 품목을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친구나 친지에게 종업원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엇을 제공했느냐? 할인이죠. 할인은 그만큼의 뭐가 이익이 된 거예요. 금전적인 이익이 된 거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제공한 행위가 되죠. 따라서 3번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법과 비교가 되죠. 법은 강제성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죠. 윤리는 잘못했을 때의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예의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이 서 계셨을 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혹은 대화를 할 때 존칭, 존댓말을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누군가 어르신한테 막 반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별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 도덕적인 부분, 물론 윤리 행위를 직업윤리를 위배했을 땐 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윤리라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옳지 않고 15번 다음 그림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구분하고 있죠. 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구분을 하냐 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럴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할 때 개인의 도덕성의 그 문제를 근본이 도덕성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개인 윤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은 뭐 하면 돼요? 도덕성을 함양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회윤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나 혹은 사회의 제도에 의한 문제다라고 보고 이것을 개선해야지 그러한 윤리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 각각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보면 A. 사회제도나 구조의 부조리라는 것은 사회윤리가 되죠. B. 사회구조와 제도 자체의 개선, 이것도 사회윤리죠. C. 국가의 법적 공권력 개입이라는 것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D. 개인의 도덕성의 함양, 이것은 개인윤리에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업무에 있어서 이제 도식화를 할 수가 있죠. 체계화를 시켜서 플로어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윤리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한다. 윤리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결핍인가? 얘는 개인의 도덕성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윤리에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윤리 문제는 뭐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개인의 도덕성 함양. 따라서 괄호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결핍인가? 아니요 라는 얘기는 윤리라는 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대별되는데 사회윤리라는 얘기죠. 윤리 문제의 원인은 당연히 뭐겠어요? 사회제도나 구조의 부조리가 되겠지요. 따라서 윤리 문제는 뭐로 해결되죠? 사회구조나 제도의 개선이 되겠지요. 따라서 기억은 A 그리고 디귿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에 제대로 연결이 올바른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NCS 10장까지 문제를, 직업윤리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복습, 예습,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가 그 이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